입해 놓으신 데를 이렇게 동무 소문이 맞고, 여기는 지금 동제 서재. 그래서 여기는 조금 힘든이나 또는 비용을 좀 내라는 사람들은 내규가 있어요. 동제가 네, 동제가 더 높아요. 약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내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있죠. 여기도 책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인산향기도 여러 책을 갖고 있는데 문화집부분 안에도 오래된 책이 있어요. 내규도 있고 전부 교수 4명 뽑고 합니다. 경국대전에도 이렇게 복제를 하는데 이게 내려갈 수 있는 흐트러져.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특징은 요런 그 부속 건물이 동제를 보완하는 건물이 양쪽에 이건 복원했지만 옛날에 있었으니까 복원한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진 데가 많지 않아요. 여기는 안에 안에 근데 동제 소재에 부속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산한 것 같은 데는 어림도 없죠. 또 작고. 근데 여기는 아무튼지 여기 유림들이 일이 터를 넓은 데로 옮겼어도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상당히 그래도 격을 갖춰서 향교를 운영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딴 데 가보면 이 저 꼭 동제 소재 중에 또 워낙 좁은데 내가 본 거 중에 하나가 없는 데도 있어요. 동제 소재 중에 하나만 있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터가 좁아서 그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동제 소재 써 있죠. 동제 소재 또 저기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기가 특징적인 향교예요. 부속 건물의 기능은 뭐가 되지? 거기 이제 요 동제 소재 사는 사람들 뭐 밥도 해주고 사무실도 하고 뭐 그런 거로 섞겠죠. 지금 저기 대기자가 있었어요. 아, 이분 대기자. 동제 소재 사업 같은 거 여기 발생하게 따로 있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딴 데는 어떻게 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별도 건물이 있으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게 거칠 부속 건물이 있으니까 이런 데 거의 없어요. 많잖아서 거기서 해먹어보고 아, 여기는 관리사가 아마 되겠지. 밖에 고직사가 있었을 거예요. 고직사에서 아마 해서 그 항로들이 날렸을 거예요. 밖에서 해서 네, 고직사에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못 들어갔는데 제사 지내는 제한 공간은 전사청이라고 해서 제비가 대기하는 데 있지. 저 건물에 두고 지금 얘기한 고직사는 이제 세 개가 하나 되니까 감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관리사가 돼 있어요. 그 향교의 관리 체계가 따로 있었나요? 어떻게 돼요? 교수들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걸 보겠죠. 또 향교 관리하는 선생은 저기 같은 경우 교수, 그 밑에 이제 교관, 그다음에 그 교수는 교수 밑에 교수는 육품, 현령하고 똑같아. 아니 사품. 그다음에 교관은 육품. 교관이 현령하고 똑같아요. 행정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관이? 교사 같은 선생. 전교가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전교가 교장이고 혼도. 전교가 제일 높은 사람이 관리하고 지금 물어보신 건 교육 체제 하는 건 지금 교수가 이렇게 있는데 봉급 주는 사람도 있고 정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여러 역할별로 뽑더라고요. 교수 교관은 이제 중서리 이상의 이제 나라에서 파견을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훈도가 있는데 이제 훈도는 국품이거든요. 국품인데 훈도는 이런 지방의 한교까지 내려보내지 못했어요. 인원이 많지 동네에서. 않아서. 그러면 그 동네에서 향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초청을 해요. 훈도는. 그 동네에 기부하는 사람 중에 예, 동네에서 향시 합격한 사람, 향시 속과 합격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진사나 생원 중에서 초청을 해서 훈도를 임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지방은 훈도가 그렇게 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훈도가 가르치는 거야? 예, 선생이에요, 선생. 훈도, 훈도라는 게 그 위에 교관, 그 위에 교수, 그 위에 박사. 예. 그러니까 그게 풍계가 있어, 풍계가. 교관, 교수, 박사는 가르치는 일은 안 하는 거야? 가르치지. 선생이라니까. 여기 와서 다. 가르친다는 다 거야? 선생이라니까. 그러니까 큰 향교, 중설이 이상이나 대설이, 그 다음에 성균관. 그 사람들 이렇게 여기 기부도 여기서 하고 여기 네. 양쪽에 교수기관은 학생들은 이쪽이 나눠 있지만 저게 그 사무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교사들이고 따로.
교사들이 그 행정직이 이제 도유사와 유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을 전교. 맡은 사람이? 그게 이제 해방 하고 후에 조정이겠지. 일제강점기 끝나고 전교로 바꾼 거예요. 이름이. 도유사가. 교사가 이제 전부 전교로 다. 이름이 막 명칭이 바뀐 거고 일제강점기 때는 다 내보내고 일본 놈들이 사람을 관리인을 선임을 해갖고 직원이라고 불렀어요. 일제강점기 때. 직원. 네. 그리고 명륜당이라는 교수가 대선형교의 교수보다는 이건 새로 쓴 굉장히, 거예요. 예. 원래 현판 아니에요. 아까 굉장히- 어떻게 보니까 내가 누가 썼던데 누가 썼다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냥 되게 직장으로 그대로 쓴 거는 직장 주의 하죠. 출신 직장과 다 똑같이 써요. 여기는 되게 그 뭐랄까요? 아 여기 어디 보니까 유약한 채. 아니야 여기 그 앞에 써있던데 이렇게 한 이유가 땅도 그렇고 이걸 짓는데 성금을 많이 내고 하는 희사한 사람이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딘가 흔적을 남겼을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앞에 보면 그런 팻말이 있던데 우리도 옛날에 뭐 돈 많이 쓰면은 내면 뭐다 흔적을 그렇죠. 다 남겨놓잖아. 해주지 승표 같은 거. 그러니까. 또 하나 그 이색적인 거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비석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오래됐고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 향교보다 나가서 할 얘기가 더 많거든요. 조금만 더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가면 그 금산 향교가 옛날에는 그렇다 치고 뭐 제향 공간, 교육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 거 같고 현재 금산 군청에서 잘하고 있는 건 요 옆에 놀이시설입니다, 애들이. 이게 굉장히 잘한 경우예요. 그래서 향교를 어떤 데 가보면 그냥 뭐 애진구세 옛날 그렇죠. 있던 대로 있거나 앉아도 놓고 있거나. 격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여기 바로 옆에 늘 이렇게 올 적마다 와보면 가족끼리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 아빠 저 건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요. 그거 뭐 자연스럽게 향교야 이렇게 얘기할 테고 조금 더 우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자세히 공자나 이런 얘기를 할 테고 그 자연스럽게 더 좋은 건 바로 옆에 기적의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걸 굉장히 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교육기관인데 옛날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옛날 책이 많습니다만은 여기 어디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향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 아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서책 같은 거지만 중요하가 않건 우리가 잘 관리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중요한데 향교 서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게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발전시키다 보면 주변 공간도 이렇게 놀이터 또 도서관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금산군에서 이 향교 공간을 금산군의 어떤 문화적인 센터처럼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었어요. 그거 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은 왜 향교 주변에다가 이렇게 했느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향교를 주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금산 군민들이 이렇게 오셔서 놀기도 하고 군민들이 도서관도 가고 또 중요 공원에 와서 금산에 대한 역사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잘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나가서 한번 보실까요? 애들이 이렇게 와서 놀 수 있게 하고 저게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디 지원을 받은 예쁘게 잘 전했어요. 버튼 건물. 요 뒤에 제일 뒤에. 그래서 아주 요 향교 주변 공간을 잘했다. 그 다음에 요 앞에도 그 모르겠어요. 선정비라고 하나요? 여기 뭐 전정문이나 석도를 잘했다는 그 비석을 어디 모아놨겠죠. 그렇게 했고 요 앞에가 지금 홍산문 있는 안은 우리 향교 권역이고 홍산물 밖에 또 그 금산 역사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또 내려왔습니다만 아니 그 요새 소재고 하지만 아무튼지
그 옆에 대소인 다 내려가는 돌도 있고 저쪽에도 이제 홍살문이라고 누가 모르게 이렇게 한자로 써놨습니다. 근데 홍살문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적을 거야. 한국도 취하게 있어요. 이것은 홍살문입니다. 말 그대로 남도라는 공간은 공간이 공간이기 때문에 저 저쪽가 이제 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저걸 붉은색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붉을홍, 저런 살. 그래서 웬만한 귀신이나 웬만한 삿된 유생도 집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한테 얻어 혼나고서 오더라도 그런 거 다 잊어먹고 저 살에 걸려서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싹 깨끗이 돼서 저기 들어가서 공자님 앞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홍살문을 통과하도록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홍살문은 다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일체 잡생각은 버리고 오로지 천하 만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전하 아주 그러니까 좋은 붉은색이 이 액을 물리치는 붉은색이 다만 귀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혼난 것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옛날 분들이 그런 그 공간적인 부분을 그런 문화나 세우면서도 이렇게 전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홍살문이 뭐지 한번 생각했다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하고 아이고 뭐 왔다 그냥 막 하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과가 다르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무슨 통살 저는 이 공간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렇다면 잘못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튼 금산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따 보석서 갔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지적으로 금산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본 임진왜란 때 너무 우리나라 방비를 잘못해가지고 물밀듯이 서울까지 점령해버렸어요. 근데 일본이 패하게 된 동기 중에 원인이 경상도, 충청북도 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호남을. 그래서 물자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호남을 장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가 말하자면 서울이나 충북 쪽에서 보면 전라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여기 있었습니다. 일제 때 막문. 혹시라도 서울 광군이나 우리 똑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행히도 그 유명한 금산전투 1, 2차, 1차의 고경명 장군이라고 전라도 분인데 유명한 의병입니다. 그분도 모함도 받고 했지만 그분이 패하고 2차 그 유명한 조원 장군이 전략적인 실패로 원래 여기 10,000명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700명 조원 의병하고 영규대사 승병 1,000명 가지고는 중과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판으로 인해서 전멸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때 현충사는 이순신 해군 700의 총 700명이 죽은 게 여기입니다. 근데 700명 더 죽었어요. 이건 우리 숙제입니다. 승병에 대해서는 지금도 인정을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10,000명이 죽어서 12,000 이렇게 돼서 우리가 금산하면 그야말로 항일, 일본하고 아주 피맺힌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산을 생각하면 하루도 밤새도 잘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 이렇게 나눠서 불멸의 정신, 불멸을 위해 우리 금산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의와 충과 효로 남을 이기고 독립을 지키는 금산 정신. 인상 키우니까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의 역사는 금산인의 힘으로 영원한 것으로 간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역사를 듣고
필요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맞느냐 틀리냐는 논의를 치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의의를 지키고 그 말을 설명하면서 여기 역사적으로 우리가 길제 야언 배웠잖아요 고려시대. 예? 거기서 길제 얘기를 의의를 지키는 인문에서 야언 뭐 포은 정문주 이런 얘기 나오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 그 의의를 지킨 사람들, 그 천주교 뭐저 순부적 임지춘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윤선거는 용산에 영재고등이 여기 살았거나 공부를 했거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충은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여기 누구야 그 독립으로 곽사, 신정, 김종환 이분도 유명한 이런 분들을 쭉 써놨고, 여기 금산과 관련된 인물을 저는 그냥 한 번에 읽어봤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산의 인물에 대해서 효자도 많이 썼고, 난을 막은 사람들은 그 유명한 권율, 아까 얘기한 조헌, 유명한 사람은 영규 이런 사람들, 변흥정 관련되는 변씨들은 우리 그 세종에도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이 현충사 705 중에 전국에 다 이 후손들이 이분들이 절멸했기 때문에 방대 후손들이 제사진이 옵니다. 저도 변흥정 후손되는 분이 세종 사는 나랑 친한데 저하고 같이 제사지내가 오자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최근 일제강점기에 그 유명한 홍범식,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김영중, 양태인, 나이분 분들은 유진산도 동명구단이다. 진산, 여기 진학산이라는 이름도 쓰지만 유진산, 진산면도 있을 거야. 유진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진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명신, 우리나라 최초 여성으로서 독립운동도 하고 이화여대 총장했던, 중앙대학교 총장, 여성 최초 국회의원.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지예요. 이런 데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촌사람이, 여기 출신 이명신 박사. 우리나라 아시라고 오래된 분들은 드라마 알 거예요. 영상정강 이미재 씨가 여기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미재가. 그래서 시간상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언제 와서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흉상으로 금방 얘기한 이명신 박사, 여성신이다. 여기 쓰면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써놨잖아요. 최초의 여성 정당 창설자, 최초 여성 장관. 여기는 우리나라 여성의 이 역할을 바꾼 사람이 이명신 박사예요. 우리도 어려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게 1977년이니까 뭐 최근까지 살았던 인물이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유진상, 신년당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유진상. 이분은 74년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 아들이 유한열. 유한열 씨가 아들입니다. 유한열. 그래서 아무튼지 우리는 다 알아요. 칠선이나 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민주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얘기한 이미재, 아씨, 드라마 아씨, 드라마 영상으로 최고로 이분도 71년 제일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맹맹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요, 시대별로 문화재 이런 게 써있어요. 뭐 여기에 전국에 우리 조선조 왕자나 옹주들 뭡니까 태실을 갖다가 하던 태실을 만인산이라고 들어보신다고 하면요, 여기에 모셨다고 해서 태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순절비 충정사, 여기는 이따 가볼 겁니다. 의병 성장비 영규대사. 그 다음에 진산 향교, 이거는 우리가 공산론가 고경련 유명한 겁니다. 민주나라 때. 그 다음에 조헌사상도 있고, 이렇게 700일 중학교고, 여기서 뺑뺑 돌아가면
저 조그만 뭐 1시간 반 정도만 시간이 되면 옛날 뭐 삼국시대부터 줄을 돌아가면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근래는 우리가 금산 평화의 소녀산까지 재작년인가요? 저 앞에 보죠. 금산 평화의 소녀산까지 또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고 저 위에 노동대산이 있고 금산 한기 앞에 금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원이 충효공원인가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충효예 공원인가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와봤다시피 향교랑 붙여서 이런 걸 해놔서 공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향교가 있는 공간에 와서 금산 은민들이나 또는 저같이 애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금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맙다. 여기는 뭐 나도 질문하면 답변 못해요? 여기서 이 정도 마치죠.